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 오일뱅크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항목들 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출제되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 항목이네요. 4000바이트, 4000바이트, 3000바이트인데요.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것 같이 느껴지긴 합니다만 다행히도 일단 읽기 전에 아래 제가 좀 색깔 다르게 표시한 것 실제 채용 사이트에서 입력하시다 보면 한글은 한 글자당 3바이트 차지하고요. 영문이나 숫자나 띄어쓰기는 2바이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각각 대략적으로 나누기 3을 때려보면 띄어쓰기도 있으니까요. 1300자, 1200자 정도? 1200자 정도? 일단 적어두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3000바이트는 나누기 3하면 1000인데 띄어쓰기 있으니까 900자 정도? 대충 그냥 요 정도 작성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자, 이제 내용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1200자죠. 선택하신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 직무 지원 동기와 그리고 직무 관련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을 사례와 경험을 들어 기술해 주십시오. 이제 1200자를 쓰는데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직무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패턴 중에 강점과 같이 물어보는 패턴 대표적으로 어떻게 쓰는 게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강점을 가지고 해당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으니까 지원합니다 라고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지원 동기는 뭐예요? 직무 지원 동기. 직무 지원 동기는 뭐죠? 내가 가지고 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강점 갖고 있어, 갖고 잘 할 수 있으니까 지원함이 되는 거고, 그럼 난 이 역량을, 어떤 역량을 얼마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짜르륵 경험으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요 패턴. 그러면 물어보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도 되고 여러분들의 역량까지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1번을 저렇게 쓸 것 같아요. 직무 지원 동기, 지원 동기니까 산업이나 기업이나 이 직무에 대한 이해도 다 보여줘야 되는 건 아니냐. 글자 수도 넉넉한데 현대 오일뱅크 내용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생각하시는 분들 잠깐만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1번은 저는 직무 지원 동기 저렇게 좀 쓸 것 같습니다. 직무 지원 동기와 직무 이해도와 역량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와서 2번. 일상생활이나 학업, 업무 수행 중에, 그러니까 언제든 상관없어요. 언제든 상관없다라는 이야기고, 기존 방식을 탈피하고 새롭게 시도해서 성취 또는 실패했던 경험을 기술해 주십시오. 이게 1200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2개 경험이 들어갔으면 하고, 사실은 둘 다 성공, 실패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성취하거나 실패했던 경험. 한 가지 경험을 4000바이트, 1200개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라면, 성취하거나 실패했던,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을 탈피하고 새롭게 시도했던 경험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성취하거나 실패했던 경험이니까, 그냥 성공과 실패를 하나하나씩 써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소제목, 성공 소제목 하나에서 경험 쭈루룩 써주고 실패 소제목 써주고 쭈루룩 써주는 요 패턴. 그래서 성공을 통해서는 이렇게 하는구나, 새로운 시도. 실패를 통해서는 이런 접근은 조금 다음부터 수정되어야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냥 저는 둘 다 잘하는 게 있어서 보여주고 싶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둘 다 성취로 쓰셔도 되지만, 성취하거나 실패했던 경험, 우리 새로운 시도가 항상 다 성공으로 귀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했지만 아쉬운 결과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조건에서는 이런 시도를 해야겠구나 라고 배웠던 그런 사례가 하나 있으면 성공과 그 사례를 같이 넣어주면서 좀 밸런스를 잡아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사실 회사 생활에서 무조건 남들과 다른 발상, 새로운 시도, 틀을 깨는 발상, 이런 것들로만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요즘에 이제 4차 산업 시대, 급변하는 시대에서, 근데 기존에, 여기 보시면 기존에 하던 방식이 왜 기존에 계속 하고 있었을까요? 그게 가장 그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 프로세스 이런 명목 하에 계속 따르고 있던 거잖아요. 그것들이 일단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바꾸지 않을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기존 방식을 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번 새로운 발상, 매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다 만사는 아니에요. 능사가 아니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기존의 방식도 이런 측면에서는 필요하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 무조건 새롭게 시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실패를 통해서 이런 경우라면
창의적 사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의 방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조금 중요한지, 그걸 먼저 급선무로 생각해야 되는지, 이 정도의 이야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번. 평소 본인의 취미나 관심사를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자, 900자 정도 되는데, 제가 1번에서 직무지원동 이야기하면서 뭐 기업이나 산업이나 이런 거는 뒤에 가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말할 겁니다. 어떻게? 선생님, 취미나 관심사, 이거는 좀 결이 다른 항목인 것 같은데요. 관심사 항목을, 요 키워드를 가져와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 900자니까 2개 역시나 소제목 갖고 블라블라블라, 2개 소제목 갖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쓸 계획인데, 첫 번째 소제목 부분에서 관심사를 보여줄 거예요. 관심사. 두 번째는 취미겠죠? 취미? 관심사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이런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오일뱅크가 정유업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유업계 취업을 준비하면서 해당 산업에 당연히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심을 어떻게 활동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지, 뭐 뉴스 기사를 읽는다든지, 아니면 신문을 스크랩한다든지, 아니면 이쪽 분야를 지원하는 다른 친구들과 같이 스터디를 통해서 관련된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뭐 토론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진짜 이 분야에 대해서 로열티가 있고 공부를 하고 있구나를 3번 관심사를 통해서 보여주자고요. 아마 이렇게 접근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한번 이렇게 전략적으로 써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사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띡 보여주는 거에 그치지 않고, 900자잖아요. 넉넉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사에 한 5, 600자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주인데, 관심사를 쓰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활동, 관심사 정유업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그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요즘에는 특히 이런 이슈들에 특히나 눈길이 더 가더라.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걸 배울 수 있었고, 알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나의 의견은 현재 이러이러하게 가지고 있다 라고 해주면, 진짜 이 친구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구나. 그냥 단순히 공고가 떴으니까 지원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한번 오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있네. 아니면 그냥 떴다 할지라도 진짜 이 친구는 공부를 하고 있고 통찰력이 있는 친구구나를 보여주는 거, 관심사에서 보여주자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1번에서는 굳이 정유업계에 대한 이해도, 관심 이런 걸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3번에 저 관심사에서 한번 써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취미는, 사실 물어보는 결 자체가 그냥 여러분들의 평소 모습을 보여보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다가는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사를 쭉쭉쭉 써주고, 취미도 가서 정유 책 읽기 이런 거 써주긴 좀 3번의 결을 좀 완전히 맞춘다라고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관심사는 우리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쓰되, 취미만큼은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나 이런 거 다 떠나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하다못해 산책이나 맛집 가기 이런 걸 하면서 쓰셔도 됩니다. 그런 것들 쓰면서 항상 여러분들 취미를 쓸 때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취미라는 거는 보통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그 정도 내용 써주면서, 그런 취미 활동이 나에게 내 일상에 얼마나 활력소가 되고 무슨 장점이 있는지 등을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미 쓰는 건 어렵지 않죠? 취미로 뭔가 좀 차별화 두려고는 개인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관심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도를 보여주려고 하지, 취미는 그냥 취미 쓰세요. 가볍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1번에서는 직무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데, 직무 역량을, 그러니까 직무 이해도,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일은 이러한 역량을 갖췄을 때 잘할 수 있습니다. 직무 이해도와 직무 역량을 보여줬고, 2번에서는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능력인데, 저거는 사실 새로운 시도와 관련된 경험 2가지를 이렇게 써요. 성공과 실패로 저는 개인적으로 쓰는 게 어떨까 싶고요. 3번에서는 취미와 관심사인데, 먼저 관심사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관심사를 쓰면서, 관심사는 뭐다? 정유업계에 대한 관심, 이해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 5, 600자 정도로 보여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머지 300자는 그냥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모습, 취미 이렇게 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개괄적으로 확인해 봤고요. 그러면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개요는 어떻게 짜면 좋을지 항목별 개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선택하신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 직무와 관련해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 직무 이해도와 그리고 직무 역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쓸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한 거는 직무 이해도와 역량인데, 저는 소제목에는 직무 강점, 역량, ABC 3가지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 1200자기 때문에
한 세 가지 300, 300, 300 못해도 250, 250, 250은 해서 3개 역량 정도는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뭐 그냥 표현하면 KSA라고 해야 되나요? 지식, 기술, 태도적인 측면도 뭐 여러분들의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꼼꼼한 성향 이런 것들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강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KSA로 뭐 풀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네요. knowledge, 스킬, attitude. 요거 이제 전개하는 개요는 이렇습니다. 일단 시작점은 이거예요. 왜 지원했냐 이걸 먼저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난 이런 강점을 가지고 일을 잘할 수 있으니까 지원했는데요 를 먼저 첫 문장으로 딱 두 가지식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명분을 갖기 위해서, 근거를 들기 위해서 이 직무가 일단 도대체 어떤 직무길래 이런 역량들이 필요한가를 이제 써줄 거예요. 도대체 어떤 직무길래를 그 다음으로 써주는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우리 세 가지 역량을 쓸 거기 때문에 세 가지 구체적인 업무를 좀 제시하면 어떨까? 쓰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업무에 대응하는 KSA 뭐 역량이 들어가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 문장에서 이유. 이런 업무를 수행할 때 이런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전 멘토라는 직무예요. 그 맞쌤이죠. 취업 컨설턴트 직무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의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취업을 좀 잘할 수 있게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겠죠. 일단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좀 이런 유튜브 채널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촬영하는 거. 그러면 뭐 이런 지금 제가 촬영하는 게 OBS 프로그램인데 OBS나 아니면 PPT나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 중요하겠고,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를 다룰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일단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으면 뭐예요? 소프트웨어 들어갈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기업을 분석하고 직무를 분석하고 산업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력이 또 필요할 거고요. 뭐 또 그리고 나서 일단은 그 컴퓨터 활용 능력이랑 분석력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냥 소통 역량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하드웨어를 잘 세팅을 해놓고 머릿속에 든 게 있어. 근데 전달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눈높이에 맞춘 소통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하는데 뭐 전문 지식 없지만 그런 전문 용어만 쓰면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거잖아요. 그러면 눈높이에 맞춘 취생 여러분들의 이해가 가능한 그런 전달력, 저의 강점으로서 이 세 가지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업무, 하드웨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 능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일단 뭘 전달해야 될지 기업이나 산업이나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분석 능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눈높이에 맞는 전달력,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첫 번째 문단이 풀어지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능력들, 역량들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나는 키워올 수 있었는가, 그 다음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수업을 들었거나 아니면 세미나에 참석했거나 스터디를 했거나 프로젝트를 했거나 알바를 했거나 인턴을 했거나 뭐든 상관없어요. 과정이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로 갖추고 있다, 요 내용만 짜임새 있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경험은 저는 개인적으로 서본결이 들어가면은 별로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문제나 무엇을 목표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 상황에서 이렇게 노력했더니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완전 틀리진 않지만 서본결보다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업을 들었다고 하면 특정 어떤 수업에서, 블라인드가 아니잖아요. 어떤 수업에서 특히나 어떤 챕터를 통해 무슨 키워드의 내용들을 배우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키웠다, 이 정도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서본결보다는. 아셨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A, B, C 세 가지 역량을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3개 역량을 쓰는 걸 추천합니다. 2개 역량을 써서 각각의 역량을 키워온 것, 발휘해온 것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역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전 개인적으로 3가지 역량을 쓰는 걸 추천드리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번, 일상생활이나 학업 또는 업무 수행 중 언제든지 기존 방식을 탈피하고 새롭게 시도해서 성취하거나 실패했던 경험. 저는 개인적으로 성취랑 실패 한 가지씩 쓰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저만의 생각이에요. 첫 번째는 일단 성취 경험을 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패를 쓸 겁니다. 개요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시작점을 제가 어떻게 잡았는지 좀 요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바로 서본결로 들어가기보다는, 이거 1200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대충 600자씩 2가지 경험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2가지. 첫 번째는 600자로 성공 경험인데, 여러분들이 하고 많은 성공 경험들 중에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예를 든 거예요. 이런 경험이다. 근데
서분결 들어가기 전에 왜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짤막하게 정리하는 문장이 하나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읽지 않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전개될 거구나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문장이 짤막하게 여기 들어가고 서본결이 들어가는 거죠. 무엇을 하던 상황, 그때의 문제나 아니면 개선 요구사항이 뭐였는데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의 시도가 새롭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이 제시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의 방식이 제시가 되고 근데 그것보다는 나는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요 내용 꼭 써주세요. 여러분들은 다짜고짜 회사 생활도 그냥 무조건 새로운 시도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기존에 우리가 지켜오던 프로세스나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잘 따르면서 잘 알고 있으면서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좀 더 효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하는 사람이 좋지 그냥 자꾸 통통 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회의에서 제시하는 사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은 기존의 방식이 이렇게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게 된 그 이유까지 이렇게 한 문장이 들어가면 굉장히 글이 좋아져요. 이 친구는 알고 있지만 이런 경우에서는 새롭게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구나 해서 새로운 시도를 했고 근데 그 새로운 시도가 왜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는지 이유가 들어가고요. 했더니 잘 됐다. 그래서 배운 점은 이런 경우에는 이런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구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요 글과 요 글이 그냥 뭐 각각 별개의 경험이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건 아쉽게 실패했다. 그렇게 전개하셔도 되는데 그냥 서로 다른 경험이어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경험을 보면 띵땡 경험은 실패 속에서 뭐뭐를 배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저는 개인적으로 소제목을 할 것 같고요. 실패라고 했지만 배운 게 있다라는 것처럼 반면에 새로운 시도를 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던 이런 경험이 있는데 서분결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요? 어째서 실패했는지에 대한 간단한 한두 문장의 설명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설명. 이런 상황에서 이런 그 의지를 가지고 해봤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제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라고 한두 문장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서분결입니다. 서론 어떤 상황이었는지 문제적 개선사항 기존의 방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해보려고 해서 시도를 했는데 띠롤이 결과적으로 실패했어요. 그래서 배우게 된 거, 이런 조건에는 역시나 기존 방식이나 틀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것들에서 아예 새로운 것보다는 여기서 조금 더 변주를 주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다라는 걸 써주는 거죠. 굳이 뭐 실패해서 다시 뭐 성공으로 연결시키는 거 그렇게 안 쓰셔도 저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간혹가다 그런 강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실패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실패로 끝나지 않고 전 배웠잖아요. 배운 점을 넣어준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성공과 실패를 하나씩 쓰는 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3번 관심사를 쓰는 건데 관심사와 취미를 쓰는 건데 자, 한 약 900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관심사 활동을 소제목으로 써주고요. 어떤 정유업계 이해도 신장을 정유업 이해도 신장을 위한 무슨 활동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겠죠. 관심 분야에 대한 설명 예시 평소 관심이 있던 정유업계 취업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 쓰셔도 돼요. 여러분 취업 준비하려고 취업하려고 지금 자기소개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막 취준 이런 멘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우신 분들이 있는데 형 이렇게 오히려 솔직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정유업계 취업을 준비하면서 이 산업에 대한 이슈나 트렌드 스크랩 진행해 왔고 관심이 있다라고 해주죠. 뭐 친구들과 스터디하고 있으면 이것도 좋다. 일단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서류 통과하고 면접 가게 되면 그때 급하게 스터디 모집해서 어차피 면접 스터디도 뭐든 할 거잖아요. 그때 이거 할 거잖아요. 할 거니까 그냥 쓰세요. 지금 안 하고 있더라도. 어차피 면접 스터디 혼자 면접 준비할 거면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근데 같이 쓸 거면 이거 그냥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이건 모두 쓸 수도 있잖아요. 똑같이. 근데 최근 특히나 더 관심이 갔던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과 풀어주는 게 이게 여러분들의 진짜 킬포입니다. 킬포. 이런 걸 써주면 차별화가 돼요. 뭐 예시예요. 유가 상승 굉장히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유업계 전반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봤고 이에 대해서 나의 의견이나 뭐 아이디어 되겠죠? 대응 방안 이 정도 내용이 되지 않을까요? 그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요게 진짜 여러분들만의 무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쓰면 1번의 직무 지원 동기에서 그냥 직무에 대한 이해도만 보여주고 역량만 보여주고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안 쓴 것, 일부러 안 쓴 것이 여기서 이제 다 커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취미 활동은 뭐예요?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학업이나 취준과 상관없이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하는 취미 활동 이 결 자체가 좀 가볍게 자유롭게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써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다른 항목들은 뭐 자유롭게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기술에 달라 기술에 달라 자유롭게
자유롭게 있잖아요. 이게 좀 가볍게 써야 되는 결인데, 그래서 여기서 조금 무거워질 수 있으니까 가볍게 여기 쓰는 겁니다. 그냥 시간 날 때만 하는 거. 빈도가 좀 들어가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왜 그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뭐 잡념을 떨쳐버릴 수 있다, 아니면은 에너지를 더 좀 얻는 기분이 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장점을 간단하게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면 3번에 조금은 가벼운 결을 살릴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현대오일뱅크 3가지 항목에 대한 자소서 작성 방향, 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 도움되셨으면 아시죠? 좋아요, 그리고 경기매 취업까지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이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나 아니면 요청사항 있으면 영상 하단에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볼 때마다 빠르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